옛날 예적 경주라는 아름다운 마을에는 달빛 연못이라는 특별한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해가 지면 은은한 달빛을 받아들여 마치 하늘의 별들이 물속에 흐르는 것 같은 신비로운 빛을 발산하곤 했다. 경주의 사람들은 이 연못을 신성하게 여기며 매년 보름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날 연못을 둘러싼 축제를 열었다. 연못 주변은 각 가정에서 준비한 등불로 장식되고 사람들은 연못가에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연못의 신령에게 감사를 드렸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월화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한 영혼이 살고 있었다. 월화령은 밤이 되면 연못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며 가끔씩 마을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 예언을 전하기도 했다. 어느 날 경주의 외딴 마을에서 온 젊은 청년 준수는 그 전설을 듣고 달빛 연못을 찾아왔다. 그는 마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준수는 연못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다. 자신의 길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연못의 신령에게 속삭였다. 그날 밤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준수는 꿈속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는 마치 연못의 달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월화령이라고 소개하며 준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내가 찾는 길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자신을 믿고 주변을 돌아보라. 너의 길은 잔잔한 물결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한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준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지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연못가를 거닐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점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는 법과 자신을 믿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 덕에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훗날 준수는 경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달빛 연못과 함께 전해 내려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경주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달빛 연못을 찾아왔고 연못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신비한 빛을 발하며 사람들을 맞이했다. 준수와 달빛 연못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전해지며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두 번째 이야기. 먼 옛날 대한민국의 작은 마을 옥천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하늘을 나는 백학과 관계가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백학이 옥천의 평화와 번영을 불러온다고 믿었으며 매해 봄이 되면 백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옛날 옥천은 이웃 마을과 비교해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낚시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마을에는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마을 외곽의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추위가 몰려오자 소년은 울음을 터뜨렸고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소년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마침내 그 신비로운 소리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머리에서 꼬리까지 눈처럼 하얀 백학이었습니다. 백학은 부상을 입원할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망설임 없이 백학을 도와주기로 결심했고 백학의 날개를 조심스럽게 감싸준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년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백학은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학의 방문을 신의 축복이라 여기며 소년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마침내 봄이 끝나갈 무렵 백학은 다시 날개를 힘차게 펼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떠나기 전 백학은 소년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하얀 깃털 하나를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백학은 곧 엄청난 변화를 마을에 가져왔습니다. 가뭄이 이어졌던 날씨가 풀리며 농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랐고 이로 인해 옥천이 번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백학의 방문을 기념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제 그 축제는 단순히 백학을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의 사랑과 나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축제에서 불리는 노래는 백학이 가져다준 하얀 깃털로 만든 피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년이 남긴 깃털은 이제 마을의 진귀한 보물이 되었고 그 피리 소리는 먼 산을 넘어 퍼져 나가며 옥천이 평화로운 지역임을 모든 이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옥천의 주민들이 전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삶의 교훈이며 어려운 시절에 서로 돕는 삶의 자세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 전설은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었고 백학의 날개는 옥천의 하늘을 여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담양이라는 아름다운 지역에 푸른 대나무 숲이 우거진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맑은 공기와 청정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했으며 사람들은 이곳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마을의 중앙에는 담양의 숲이라 불리는 커다란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이 숲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대나무 숲 깊은 곳에 마법의 우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이 우물은 각각의 인간이 진심으로 바라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우물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숲의 수호신을 만나야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수호신이 나타나기를 은밀히 기다려왔다고 한다. 어느 날 담양 마을에 하나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다. 하나는 누구보다 대담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그녀는 항상 숲에서 새로운 비밀들을 찾아다녔다. 하루는 대나무 숲을 탐험하던 중숲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름답고 신비한 빛을 발하는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가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자 나무 앞에 환영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대나무 숲의 수호신이었다. 수호신이 말했다. 이 나무 앞에 선자여, 너의 진실한 바람을 전하고자 하는가? 그러나 그 전에 너의 마음의 순수함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수호신의 말에 놀랐으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원이 무엇일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수호신에게 마을 공동체가 건강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원을 말했다. 수호신은 하나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대나무 숲의 비밀을 알려주기로 했다. 수호신은 그녀를 마법의 우물로 안내했다. 그 우물은 빛나는 물결로 가득 차 있었고 희미한 노래와 함께 주변을 맑게 울렸다. 수호신은 다정하게 말했다. 이 우물에서 물을 떠서 너희 마을에 나누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는 우물에서 물을 떠서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와 함께 받은 물을 사용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을에는 이전보다 풍요로운 작물과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며 더 풍요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갔고 대나무 숲과의 약속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렇게 담양 마을은 오래도록 그 전설을 이어가며 후손들에게 대나무 숲의 비밀을 믿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속초라는 아름다운 내야 도시에는 바다 깊숙한 곳에 신비한 초롱빛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 빛은 밤바다의 물고기와 해조류에 반사되어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빚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초롱빛이 있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바다였고 오직 특별한 마음을 가진 이만이 그 비밀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속초 마을에는 하늘만큼 바다를 사랑하는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바닷가에 앉아 달빛 아래에서 물결을 바라보며 신비한 초롱빛 이야기를 상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바다에서의 깊은 모험을 꿈꾸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식구들과 친구들의 걱정 속에서도 민수는 산에서 봄바다의 작은 불빛을 의지하며 배를 띄웠습니다. 처음엔 물고기떼와 장난치듯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마음이 들뜨기도 했지만 점차 바다가 깊어지고 밤이 오자 그는 조금씩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부드럽게 다가오는 초롱빛이 민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길을 안내하듯 그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빛의 근원에 가까워질수록 물결은 잔잔해지고 주변은 신비로운 고요 속에 감싸였습니다. 그 빛은 놀라운 바다의 정령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령은 민수를 환영하며 그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에 진정 바다에 대한 사랑과 용기가 있는지 보여보거라라며 긴 여정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지혜와 담대함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민수는 정령의 시험을 거침없이 통과하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령은 그의 순수한 마음을 인정하며 초롱빛의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대대손손 끊기지 않고 이어온 전설의 보석으로 그 빛은 낚시꾼과 항해자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이 사실을 마을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허락받으면서 정령은 그와의 교감을 나눈 증거로 작은 조개 껍질 하나를 건넸습니다. 속초로 돌아온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바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바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밤바다는 그저 두렵기만 한 곳이 아닌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가득한 곳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후에도 꾸준히 바다를 사랑하며 마을을 이끄는 꿈을 키워나갔고, 그가 바라본 초롱빛은 속초의 바다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계곡이 우러진 아름다운 구미 지역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지혜와 조화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전설입니다. 구미의 깊은 숲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상군이라 불리며 그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숲속의 모든 동물들은 이 호랑이에게 경외심을 품고 있었으나, 호랑이는 자신이 지배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며 다른 동물들을 해치지 않고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지역에 사람이 드문 화려한 칡덩굴이 가득한 곳에 산적 무리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산적들은 숲의 질서를 해치고 그곳에 사는 동물들을 함부로 사냥하며 숲을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산적들은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숲이 점점 쇠퇴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산적들이 숲을 해치는 것을 보고 무척 화가 났습니다. 자연의 균형이 무너지면 자신도 편하게 살 수 없을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인 호랑이는 혼자서는 산적 무리와 맞설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호랑이는 옛날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자연의 힘을 빌려보기로 했습니다. 호랑이는 칡덩굴의 수호신을 찾아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칡덩굴의 수호신은 자연을 아끼는 호랑이의 진심을 알고는 흔쾌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칡덩굴은 산적들의 진영을 감싸 안으며 그들에게 향해 있었다. 처음엔 그저 덩굴이 생긴 것이라 생각했던 산적들은 덩굴이 점점 자신들을 쥐어짜듯 얼고 오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숲의 강력한 힘을 느낀 산적들은 두려움에 떨며 달아났습니다. 호랑이는 숲을 지켜내고 칡덩굴의 수호신과 함께 숲의 조화를 다시금 세웠습니다. 그 후로 구미의 숲속에선 모든 생명들이 신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갔으며 그 누구도 자연을 무분별하게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구미 지역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산과 숲을 방문할 때 더욱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